파병 준비간에 워리어 플랫폼 장비에 대한 숙달 훈련을 위해서 여단에서 좀 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참수부대, 그리고 평화부대. 듣기만 해도 이질적인 이 두 단어가 무기를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북 참수부대 특수전 장비들이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에 돼 있는, 평화유지군에 소속돼 있는 그 파병부대로 단출이 된 겁니다. 참수부대의 장비를 평화부대에 가져갔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해 북한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어쩌다가 참수부대용 장비들이 평화유지부대로 옮겨가게 된 거죠? 네. 2017년에 참수부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참수부대라는 건요, 유사시에 북한 지휘부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배달한 뜻이고요. 그렇죠. 예, 머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수부대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기라든지 조준경이라든지 야간 투시경 이런 핵심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남수단으로 파병이 되는 한빛부대원들에게 지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빛부대원들은요,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이고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어허. 주로 공병이에요. 재건 사업을 돕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병부대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특수전 장비를 보낸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9월 19일에 있었던 그런 그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이 참수부대를 어떻게 보면은 해체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평화유지부대에서 참수부대용 장비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바르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참수부대라고 했던 이 참수부대는 특전사 13여단이에요. 네. 충청북도에 있는 그 부대고 지금 이제 한빛부대라고 하는 부대는 방금 조수진 부장 말씀하셨듯이 공병 위주의 부대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공병 위주의 부대를 경계하는 경계병력들이 있어요. 아하. 공병들은 전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경계병력이 있는데 이게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5여단. 네. 인천에 있는 부대인데 특전사 5여단을 아예 이제 13여단도 그렇고 특전사 5여단도 그렇고 원래 13여단은 청남대를 지키는 것이 평시 임무였어요. 네. 전시 임무는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 거고 네. 이 5여단은 평시 임무가 없었어요. 네. 예비대 소속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예 해외 파병 전담 부대로 만들자 해서 한빛 부대에 한 개 대대씩 교대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전사 13여단이 참수부대로 됐는데 거기서 쓰던 무기를 특전사 5여단 출신의 평화유지 지원단 네. 그게다 보내주는 것이죠. 그 다 특전사예요. 그런데 이 방금 조수진 부장이 그럼 참수부대 해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참수부대 우리 군에서 도입하는 보병용 무기 중에서 가장 1순위였습니다. 참수부대 네. 13여대에 지급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빼서 지금 한빛부대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가 사라진 것이죠. 우선순위가 저기 한빛부대로 가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1순위에서 사라졌다. 이 말은 임무가 해제됐다는 말입니다. 자, 국방부는요, 이런 이야기, 논란들이 계속 시작이 되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플랫폼 장비는 한빛부대 현재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 여단에서 파병 부대가 현지 도착하면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병 준비간에 워리어 플랫폼 장비에 대한 숙달 훈련을 위해서 여단에서 좀 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방부는 이 참수부대, 참수작전, 이런 용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단어는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참수부대, 참수작전,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신 대표님, 일단 부대끼리 저렇게 장비를 갖다가 빌려 쓰고 이러는 게 흔한 일인지가 궁금하네요. 흔하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이 선진 군대가 무기가 없어서 다른 부대 걸 빌려 쓰고 이건 말이 안 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제 준 거라고 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저 육군 공보과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훈련용으로 좀 가져갔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용으로 가져가면 아주 어떤 때는 일시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저 그 인천에 있던 오해단이 지금 평화 지원단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부대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거기는 계속 한빛부대로 보는 다음 차수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면 또 그 다음 차수 교육을 또 하고 항상 거기서 훈련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부대로 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부대에서 부대로 무기를 전달하고 빌려가고 하는 거는 사실은 후진국 군대에서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수부대의 그 임무가 해제된 것이고 네. 지금은 아까 이제 공보과장이 또 뭐 우리는 참수작전 이런 말 안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좀 너무 과격하다 해서 이 정부에서는 압도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참수 작전을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로 순화했다. 네. 물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화를 그런데 했다. 지금 보면 그마저도 이제는 안 하겠다는 아하.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13여단은 해체됐다. 특전사 13여단은 해체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해체가 아니고 그 임무가 임무가 해제됐다. 그 참수라는 그 임무가 해제되고 그냥 네. 평시 원래 임무로 돌아가는 임무만 수행한다. 네. 13여단은 이제 4개 대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대대를 이제 참수부대로 만든다고 네. 2017년도에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참수부대가 되려면 이제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이제 한 3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아까 필요했던 뭐 소음균이 야간 조준경이니 뭐 야간 투시경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이제 확보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MH47 뭐 이게 특수작전 헬기도 이제 도입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다음에 네. 그 1000명의 일개 대대를 그 구성하는데 우리 한국군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네. 끌어모았다가 그 사람들을 대부분 다 돌려보내고 현재 이 대대 병력 자체가 원래 그 13여단의 대대 병력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네. 장비도 좀 사라지고 있고. 자, 그리고요, 요즘 이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9.19 군사 합의가 다시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최근에 북한 목선이 삼중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정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군이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이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미국 명품 헬기를 도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요, 어디에 쓰이는 헬기냐 하면 바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을 실어 나르는, 그럼 아까 그 말했던 특수전 부대랑도 통하는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 13여단 참수부대에서 쓰려고 도입하기로 했던 MH47 시누크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 지금 육군과 공군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CH, 카고, 화물용이기 때문에 카고라는 말을 써서 CH47로 쓰는데 그것을 특수전으로 개량한 것을 MH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MH는 뭐냐면 공중급유 기능을 부착을 하고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중급유 기능 그리고 야간에도 또 악천후 속에서도 언제든지 저공 침투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지형 추적으로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네. 완전히 골짜기를 타넘고 갈 수 있도록 거의 뭐 스치듯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근접 항공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저거를 도입하려다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다시 도입 안 하기로 바꿨더라고요. 김정범 실장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참수부대 자체 임무가 해제되니까 뭐 아하. 비싼 거 이거 왜 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우리 군이 부랴부랴 배치하려는 장비는 있습니다. 바로 신형 열상 감시 장비라는 건데요. 그 이유, 시청자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북한 어선이 삼중 방어망을 뚫고 삼척항에 왔기 때문에 열상 감시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열상 감시 장비가 없어서 지금 경계망이 뚫린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제 열상 강비 장비가 있는데 네. 이 기능이 떨어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숫자도 부족하니까
신형 장비를 한 30개 정도를 예. 도입을 해서 이제 그 감수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저게 뭐 구형보다는 대개 성능 자체가 한 2배쯤 됩니다. 네. 탐지거리도 높게 길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빨리 도입을 해서 이제 요번에 해상 경계 작전이 실패한 것을 이제 보완하겠다. 장비 탓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장비 탓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큰데. 그렇죠. 장비 탓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제일 적확한 것 같습니다.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비 탓. 아니, 장비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뚫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람이 50분이나 선명하게 보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고 안 하고, 적발을 안 했다는 예. 것은 제대로 안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또 P3 초계기가 4km 전방을 날아가는데 자기 위치, 선박 위치 송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이상한 선박이 있으면 당연히 저것은 수상한 선박이다라고 또 검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초계기 부족하다. 또 영상 장비 부족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실수를 지금 물타기 하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믿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제를 현재 무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해야 되는데 아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북한이 핵을 쓸 수 없게 대량 응직 보복 작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참수부대인데 참수부대를 해체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하.